Réponse 2. Show thinking.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3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학식 높은 선비들을 배출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유서 깊은 종갓집이었는데 높은 소슬대문과 웅장한 대들보는 그 위엄을 말해주듯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뻗어 있었지요. 집안 곳곳에 뱃묵은 나무 향기와 정갈하게 닦인 마루는 이 가문이 지켜온 고고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마을의 중심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우러러보며 저토록 훌륭한 가문에 발을 들이는 여인은 참으로 복을 받은 것이라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니 바로 이 집의 종부인 서윤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이었습니다. 서윤은 10년 전 명문가의 여식으로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종갓집의 법도를 지켜왔으나 세월이 흘러도 집안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점차 가시방석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새벽 남들이 잠든 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뒷마당 우물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오직 하나.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 종부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었으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소매 끝을 스칠 때마다 서윤의 마음은 시려왔고 혹여나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세월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종갓집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서윤에게 영광스러운 이름표인 동시에 숨을 조여오는 무거운 굴레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수십 번씩 치러지는 제사를 준비하며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졌지만 조상님들을 모시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은근슬쩍 들려오는 자식 걱정에 서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은 송곳처럼 서윤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그때마다 그녀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몸을 잔뜩 웅크려야만 했습니다. 서윤의 시어머니인 박씨 부인은 가문의 위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엄격하고 서슬퍼런 인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서윤의 됨됨이를 아껴 다정하게 대하기도 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아들을 보지 못하는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은 독한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서윤이 곁을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큰 한숨을 내쉬며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느니 대가 끊기면 죽어서 무슨 낯으로 영감을 보겠냐느니 하며 서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서슴지 않고 뱉어내곤 했습니다. 종갓집의 너른 마당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고 지었지만 서윤의 마음에는 만년설이 쌓인 듯 차가운 한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온갖 태승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았고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의 문안을 엿주며 지극한 효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윤의 노력도 아들이 없다는 결함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이 참으로 어질고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지만 대문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윤은 그저 대를 잇지 못한 무능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의 남편인 종손이 진사는 본래 성품이 온화하고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눈물 짓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기운을 내라고 위로하기도 했지만 가문의 어른들과 어머니의 거센 압박 앞에서는 그 또한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이진사가 서윤을 감싸고 돌수록 시어머니의 질투와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고, 결국 서윤은 남편의 위로조차 마음 편히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깊을수록 가문 내에서 서윤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지는 기이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늦가을이 찾아오자 종갓집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고목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며 겨울을 준비할 무렵 서윤의 가슴속 불안감도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눈빛은 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졌고 집안 곳곳에서 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서윤의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가문의 큰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였으나 서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가올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서윤은 장독대에 정갈하게 놓인 수십 개의 항아리를 닦으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닦아내려 애썼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익어가는 장의 향기가 집안 가득 퍼질 때면 그녀는 이 집의 모든 역사가 자신의 손끝을 거쳐간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표면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서윤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서글픈 자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마당을 거쳐간 수많은 여인 중 자신만이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을의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나누는 이야기꽃 속에서도 서윤의 소식은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자식이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 섞인 말들부터 이제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온갖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서윤이 빨래터에 나타나면 안악들은 일제히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치를 살폈지만 서윤은 그저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묵묵히 방망이질에만 전념했습니다. 빨래 방망이가 돌판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찢어지는 가슴을 치는 소리처럼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종갓집의 부엌은 연중무휴 연기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고 서윤은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볼 때면 서윤은 자신의 속도 저렇게 타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여 상을 올릴 때마다 혹여 입맛에 맞지 않으실까 노심초사하며 시부모님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늘 차가운 비평뿐이었고 특히나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서윤은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정신적인 모멸감을 더 크게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서윤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윤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향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서윤은 자신의 10년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으며 왠지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치맛자락을 꽉 쥐어 잡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드디어 입을 열어 가문의 내력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300년을 버텨왔는지, 얼마나 훌륭한 조상들이 이곳을 거쳐갔는지 이야기하는 그녀의 눈에는 서슬퍼런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에 이르러 서윤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네가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으나 가문의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이는 조상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갓집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노골적으로 집안의 열쇠를 내놓으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은밀하게
먼 친척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며느리를 들일 궁리를 했습니다. 서유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남몰래 사당 앞에 엎드려 조상님들께 자비를 구하며 자신이 이 집을 위해 바친 진심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서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는 서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의 농사를 도와온 박영감은 길에서 서윤을 마주칠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몸을 잘 챙겨야 한다고 짧은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집안을 돌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산증인이었기에 가문의 냉대가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종갓집의 내밀한 사정에 천민에 가까운 노인이 끼어들 틈은 없었고 그는 그저 혀를 차며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처지가 위태로워질수록 더욱 정갈하게 몸가짐을 다스렸습니다. 머리칼 한 올 흐트러지지 않게 빗어 넘기고 하얀 버섯날이 날카로울 정도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신이 결코 이 집안의 부끄러운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소리 없는 저항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마음은 피폐해졌으나 서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 동안 다져진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문중 어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했고 사랑채에서는 밤늦도록 녹이 띈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부엌 한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찻상을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 내용을 짐작했습니다. 그것은 서윤의 거취에 관한 마지막 결정이었으며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녀를 내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회의장 한쪽에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변호하고 싶었으나 칠거지약 중 으뜸인 무자라는 명분 앞에서는 어떤 말도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명령과 문중 어른들의 엄격한 꾸짖음은 그의 효심과 유교적 윤리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보다는 가문의 질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깊은 한숨 소리는 서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며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시어머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종부로서 머물 명분이 없으니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으며 오히려 골칫거리를 치운다는 듯한 시원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이미 예견했던 일이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10년 동안 정들었던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가구들과 직접 수놓은 병풍, 그리고 남편과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의 기억들이 방 안 곳곳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 방을 나가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버림받은 여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300년 종갓집의 무게가 이렇게 허무하게 자신을 짓누르고 쫓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서윤은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깊은 통곡을 가슴속으로 사기며 짐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윤은 사당을 찾아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나지만 10년간 조상님들을 모시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절에는 원망보다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사당을 나오는 서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고개는 당당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다만 시대와 가문의 인색함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나서는 서윤의 앞을 막아선 것은 평소 그녀를 아끼던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보따리를 대신 들어주겠다고 나서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님, 이 집안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나직이 속삭이는 그의 말에 서윤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슬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서윤의 인생에서 한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냉혹한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300년 종갓집은 멀어지고 그녀의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추위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쫓겨난 자의 비참함 대신 자신을 버린 가문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서리빨 같은 각오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며느리의 뒷모습 위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윤의 고난과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Phần 1 xong, chờ lệnh tiếp tục. Response 3. Show thinking. 서윤이 떠난 뒤 종갓집의 거대한 소슬대문은 마치 처음부터 그녀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굳게 닫혔고, 마을에는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흉흉한 소문들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10년 세월을 헌신한 며느리가 단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난 것을 두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권세 높은 종갓집의 일이라 감히 겉으로 내뱉지 못하고 우물가에서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마을 외곽의 숲속에 버려진 낡고 초라한 오두막에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지붕은 사가 하늘이 보이고 벽 틈으로는 칼바람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이 지켜온 가문의 법도와 그들이 저지른 무정한 처사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서리빨 같은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한편 서윤이 떠난 자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차지한 인물은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의 먼 친척인 이 씨가 소개한 김 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 가문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던 탐욕스러운 인물로 자신의 조카딸인 김 씨를 종갓집의 새 며느리로 앉혀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려는 검은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중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김 씨가 이미 태몽을 꾸었으며 관상을 보아하니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관상이라며 사탕발림 같은 말로 노인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대를 잇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이 씨의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었고, 서윤의 빈자리에 채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화려한 가마를 불러 김 씨를 안방으로 모셔드리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김 씨는 겉으로는 다소곳한 척 행동했으나 가마에서 내려 대문을 넘는 순간부터 본색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정성껏 닦아 반질반질하던 마루를 보며 코끝을 찡그렸고, 부엌의 집기들이 낡았다며 타박을 놓는 등 종갓집의 오랜 전통과 흔적들을 사사건건 무시하며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와온 행랑아범과 참모들은 새로 들어온 안주인의 고압적인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서윤의 따뜻한 보살핌을 그리워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집안의 열쇠를 하나둘씩 손에 넣었고, 그럴수록 집안의 질서는
서서히 무너지며 예전의 고고한 기운은 사라져갔습니다. 마을 시장터에서는 종갓집의 바뀐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장을 보러 나온 김 씨의 행실이 예사롭지 않다는 목격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종갓집 며느리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검소함과 절제는 온데간데 없고 장터의 화려한 비단과 패물들에만 눈독을 들이며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가문의 재물을 빼돌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한 김 씨가 들여온 하인들마저 마을 사람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자 사람들은 300년 명문가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들였느냐며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례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윤을 쫓아낸 것이 가문의 큰 실수였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오두막에서 생활하며 산을 타는 약초꾼이나 나무꾼들을 통해 들려오는 집안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대신한 여인이 가문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님을 알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조용히 힘을 길렀습니다. 그녀는 산속에서 자생하는 약초들을 캐어 말리고 마을에 병든 이들을 남몰래 도우며 덕을 쌓아갔고 그녀의 어진 성품을 아는 몇몇 마을 사람들은 몰래 오두막을 찾아 곡식과 옷가지를 전하며 서윤을 위로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결코 가문에 대한 원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직 진실이 밝혀질 날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정한수를 떠놓고 조상님들께 가문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을 유독 아꼈던 늙은 종박 영감이 어두운 밤을 틈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뒤 서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을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의 말에 따르면 새로 들어온 김 씨는 사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며 이미 다른 곳에서 빚을 지고 쫓겨난 신세였는데 이 씨와 짜고 거짓으로 임신한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의 눈을 속여 가문의 땅 문서를 하나둘씩 빼돌려 도박판에 탕진하고 있었으며 이 진사마저 그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속아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라고 전하며 박 영감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박 영감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간곡하게 조언했습니다. 마님, 지금 당장 나서시면 저들의 관계에 오히려 당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시어머니의 신임을 얻었으니 마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질투 섞인 모함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가문을 삼키려는 저 늑대들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 즉 가문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모든 진실을 밝히셔야 가문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서윤에게 인내와 지혜를 당부했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진심 어린 충고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300년 종갓집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 씨의 배는 부풀어 올랐으나 그것은 생명의 잉태가 아니라 손뭉치와 복대로 만든 추악한 거짓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원의 진맥조차 거부하며 신기가 있어 아기가 부정을 탄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박 씨 부인의 접근을 막았고 어리석은 박 씨 부인은 그저 귀한 손주를 볼 생각에 김 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집안의 귀중한 골동품과 서화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고 곡간의 곡식들은 이 씨의 사가로 빼돌려져 가문의 살림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진사는 뒤늦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으나
이미 집안의 주도권은 이 씨와 김 씨에게 넘어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아내를 내쫓은 자책감에 빠져 술로 나날을 보내며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 씨의 임신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는데,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그녀의 걸음걸이가 임신한 여인치고는 너무나 가볍고 산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씨의 처소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술냄새는 경건해야 할 종갓집의 분위기를 흐려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종갓집의 몰락을 예견하며 혀를 찾고,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기와집은 이제 손가락질 받는 처치, 곤란한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유는 오직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갈히 다스렸고, 그녀의 주위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숲속 오두막에서 생활하며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더욱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절이 바뀌고 찬서리가 내리는 것을 보며 악행 또한 영원할 수 없으며 결국 진실의 햇볕 아래 녹아내릴 얼음과 같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박영감을 통해 집안의 일정을 꼼꼼히 파악했고, 문중의 모든 어른이 모이는 대제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이야말로 저들의 거짓을 천하에 알리고 가문을 다시 정화할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한 서유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과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쫓겨난 여인의 것이 아니었으며, 가문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서슬퍼런 종부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의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 무렵, 종갓집에서는 대대적인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갈하고 엄숙한 준비가 아니라 김 씨와 이 씨의 주도 아래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에 치중한 어수선한 준비였습니다. 제물로 올릴 고기와 과일들은 최상품이 아닌 질 낮은 것들로 채워졌고, 그 차액은 모두 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종들은 의욕을 잃고 건성으로 마당을 쓸었으며,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300년 명문의 자부심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박영감의 가슴은 타들어갔으나, 그는 오두막의 서윤에게 소식을 전하며 조금만 더 견디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제사 전날 밤, 마을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오두막에서 마지막으로 조상님들께 절을 올린 뒤 정갈하게 갈아입은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동안 이 씨와 김 씨가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내역이 적힌 장부와 김 씨의 정체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언들이 담긴 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걸어 마을로 내려오며 자신이 10년간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쫓겨날 때의 비참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가문을 바로잡겠다는 숭고한 사명감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멀리 종갓집의 대문 위로 달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서윤의 복수와 가문의 부활을 향한 장엄한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Phần 2 xong, chờ lệnh tiếp tục. Response 4. Show thinking. 대제사를 앞두고 종갓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타오르는 불꽃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김 씨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집안을 돌보는 척했으나, 그녀의 걸음걸이는 임산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가벼웠고, 가끔 복대를 고쳐매는 수상한 몸짓이 하인들의 눈에 포착되곤 했습니다. 서유는 오두막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박영감을 통해 전해 들으며 이제 진실의 봉인이 풀릴 때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때 묻은 장부에는
가문의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곧 저들의 숨통을 조일 서슬 퍼런 칼날이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빛과 사람들의 함성에 놀란 이 씨와 김 씨는 들고 있던 괴짝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고, 횃불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서윤의 모습을 보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은 서슬 퍼런 목소리로 300년 조상님의 혼이 서린 이 집에서 감히 이런 망동을 부리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며 그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천둥 번개처럼 마당을 울렸으며 그 위험에 압도된 무례배들은 감히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 박씨 부인과 이진사 또한 현장의 참혹한 광경과 서윤의 당당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해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목소리로 그동안 김 씨와 이 씨가 공모하여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고 임신을 위장한 사실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증거로 챙겨온 장부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저들의 죄상을 밝혔고, 김 씨의 뱃속에 든 것이 아기가 아니라 손뭉치와 가문의 은박지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분노한 박씨 부인이 직접 김 씨의 옷자락을 들추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서윤의 말대로 추악한 거짓의 파편들이었고, 이를 본 가문 어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내리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종갓집의 공기는 일순간 차갑게 식어버렸고, 가해자들은 이제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직감하며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을 구걸했습니다. 이 진사는 아내 서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는데, 자신의 어리석음이 가문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어진 아내를 사지로 몰았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서윤은 그런 남편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가문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이었기에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도한 자들을 관가로 끌고 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명했고, 가문의 위엄을 더럽힌 죄인들은 오열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이제 종갓집의 마당에는 횃불의 잔광만이 남았고 10년의 한과 억울함이 서서히 걷히며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신성한 고요함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집안 분위기를 다독이며 내일 있을 대제사를 경건하게 치러야 함을 어른들께 상기시켰고, 그녀의 침착한 지휘 아래 하인들은 다시 활기를 찾으며 마당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서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다고 사죄했으나, 서윤은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파괴보다 복구라는 이름의 상생을 선택했으며, 진정한 종부의 덕목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무너진 가문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깊어가는 밤 종갓집의 기와 지붕 위로는 오랜만에 맑은 달빛이 비추었고, 서윤의 가슴 속에 맺혔던 피눈물은 이제 가문을 지키는 강인한 정신으로 승화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마을에는 서윤이 돌아와 집안을 바로잡았다는 소식이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명문의 부활을 축하하며 종갓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윤은 예전보다 더 정갈한 솜씨로 제수를 장만하고 정성을 다해 조상님들을 모실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된 음식들은 가문의 정통성을 증명하듯 고귀한 빛깔을 내뿜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서윤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녀가 없었던 1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서윤은 겸허한 자세로 그들의 배려에 화답했습니다.
이제 종갓집은 예전의 위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기상으로 마을의 중심을 지키게 되었으며 서윤의 이름은 가문을 구한 여장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제사상을 올리며 조상님들께 자신의 진심이 닿았음을 고백했고 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문의 정신을 지키는 일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그녀의 절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향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녀의 기도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였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재래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을의 평화가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서윤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이제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300년 가문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당당하게 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종갓집의 넓은 앞마당에는 마을의 어른들과 문중의 수장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을 뚫고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피로감과 함께 가문을 뒤흔든 엄청난 진실에 대한 경악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서윤이 밝혀낸 충격적인 범행 사실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부터 발을 동동 구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웅장한 기와지붕 아래 흐르는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300년 역사를 지닌 고택의 대들보마저 이 긴장감에 몸을 떠는 듯한 기이한 정막이 마당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결박당한 이 씨와 머리를 산발한 김 씨가 무릎을 꿇린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들 앞에는 서윤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10년간 자신이 갈고 닦은 종부의 기계를 잃지 않은 채 마을 어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품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것은 김 씨가 배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했던 겹겹의 손뭉치와 가문의 인장을 위조해 땅을 빼돌리려 했던 미략서들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문중 어른들은 분노로 몸을 떨며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고 조상님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는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발악을 하고 서윤을 시기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으나 계속해서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결국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훔쳐낸 가문의 보물들이 괴짝제 발견되자 마을 사람들은 저런 천하의 몹쓸 여인이 어디 있느냐며 손가락질을 퍼부었고 그동안 그녀에게 농락당한 하인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그녀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종갓집의 안주인 자리를 탐냈으나 결국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음을 깨닫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인과응보의 심판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 또한 자신의 가문 내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비겁한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자 사색이 되어 목숨만을 구걸하며 문중 어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법도를 중시하던 종친들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씨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족보에서 제명함과 동시에 관가로 압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든 과정을 차분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가문의 정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억울하게 쫓겨나 산속 오두막에서 보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안방 마루에 힘없이 주저앉아 자신의 눈을 멀게 했던 어리석음을 통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대를 잇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10년간 친딸처럼 집안을 돌봤던 서윤을 내쫓고 독사를 안방에 들인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감히 서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며 가슴을 쳤고 이를 지켜보는 서윤의 마음도 그리 편치는 않았으나 가문의 위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시어머니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진사 역시 자신의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이 불러온 이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당 한 구석에서 섰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서윤이 겪었을 그 모진 풍파와 멸시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자신을 믿어달라던 아내의 마지막 눈빛을 외면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송곳처럼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이진사는 서윤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지금의 자신은 그럴 자격조차 없음을 알기에 그저 바닥에 눈물을 떨구며 가문의 일원으로서 저지른 부끄러운 과오를 조용히 뉘우치며 모든 처분을 서윤과 어른들의 뜻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자 마을 장정들은 이 씨와 김 씨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 관가로 향하는 수레에 실었으며 그들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부정함을 씻어냈습니다. 가문을 어지럽히던 악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그 고요함은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리 정화된 기운이 감도는 상쾌한 정적이었지요. 서윤은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활짝 열게 하고 마당에 쌓인 부정한 흔적들을 깨끗이 쓸어내게 했으며 집안 구석구석에 밴 음습한 기운을 걷어내기 위해 향나무를 태워 맑은 향기를 피워 올리니 비로소 종갓집은 예전의 위엄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가장 먼저 사당으로 향하여 조상님들께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며 가문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사죄하고 이제 다시는 무도한 자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종부의 소임을 다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절에는 예전의 슬픔이나 원망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300년의 세월을 이어온 가문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과 사랑만이 가득 차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당을 나오는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으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종갓집의 풍경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날의 들판처럼 생동감 넘치는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공식적으로 안주인의 자리에 복귀하자 집안의 질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10년간 쌓아온 덕망과 하인들을 대했던 진심이 빛을 발한 결과였습니다. 행랑아범과 참모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윤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김씨 체제 하에서 엉망이 되었던 장독대와 부엌은 서윤의 손길이 닿자마자 다시 반질반질한 윤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가장 먼저 가문의 재산을 정리하여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덕행을 베풀며 흩어졌던 인심을 다시 종갓집으로 모으는데 주력했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서윤의 복귀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역시 우리 종부 만인뿐이다라고 칭송하며 종갓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윤은 마을 사람들의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럽게 고운 국밥을 대접하며 그동안 가문의 소란으로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종갓집 식구들이 한데 어우러져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정겨웠으며 이는 갈등과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장이 되어 마을 전체를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과열되었던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서윤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정화의 날을 정하여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먼지를 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찌꺼기까지 씻어내고자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찬물에 정성스럽게 적신 행주로 쳇마루의 나뭇결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냈고, 하인들은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햇볕에 말리며 가문의 정기를 다시 가다듬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맑은 물이 마당을 적시고 햇살이 기와 위로 눈부시게 부서지는 광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평온함을 선사했으며, 종갓집의 모든 구성원은 이 노동을 통해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유는 남편이 진사에게도 따뜻하지만 엄격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가문의 주인으로서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용히 타일러 그가 다시 선비로서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진사는 아내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매일같이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수신하며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맹세했고, 서유는 그런 남편을 위해 정성스러운 서신과 차를 준비하며 부부간의 정을 다시 쌓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에게는 변함없는 효심으로 대하며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애썼으나, 집안의 실권만큼은 서윤이 단단히 쥐고 가문의 법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종갓집 마당에는 고즈넉한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는데, 서유는 마당 한 구석에 핀 매화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진 추위를 견디고 꽃을 피운 매화처럼 자신의 삶도 시련을 통해 더욱 향기로워졌음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가슴속에는 이제 평온한 강물이 흐르는 듯한 안도감이 가득 찼습니다. 300년 종갓집은 이제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서윤의 인내와 지혜가 서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으며, 그 기운은 담장을 넘어 마을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적셔주었습니다. 서윤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식솔들을 불러 모아 소박하지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며 각자의 위치에서 소중한 역할을 다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하인들은 서윤의 배려에 감동하여 더 열심히 일하겠노라 다짐했고,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정갈한 질서 속에 안착하며 평온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쫓겨났던 며느리에서 가문을 구한 진정한 안주인으로 우뚝 선 서윤의 모습은 달빛 아래 더욱 고귀하게 빛났으며, 그녀가 지켜낸 가문의 정신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 300년의 역사를 더욱 찬란하게 이어갈 기반이 되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서윤은 직접 방마다 문단속을 살피며 식구들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세심함을 보였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스한 온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 종갓집의 대문은 외부의 침략이나 부정함으로부터 가문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으며, 그 안의 사람들은 서윤이라는 커다란 나무 아래서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났고, 서윤의 앞날에는 오직 가문을 번창시키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숭고한 보람만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마음은 저 하늘의 보름달처럼 충만하고 밝게 차올랐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안방에 앉아 차분하게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장부에 기록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정교하여 가문의 안살림이 얼마나 든든하게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으며, 가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당당한 주체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승리자였습니다. 종갓집의 기와 위로 떨어지는 달빛은 서윤의 승리를 축하하듯 은은한 광채를 내뿜었고, 산들 바람에 실려온 숲의 향기는 그녀의 고단했던 영혼을 어루만지며 깊고 평온한 잠으로 이끄는 자장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진사는
아내의 방을 찾아와 그동안의 미안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앞으로는 서윤의 뜻을 존중하고 함께 가문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시련을 거쳐 더욱 단단해진 무쇠처럼 변하지 않는 약조가 되어 부부의 연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과거의 아픔은 묻어두고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설계하자는 희망찬 말로 화답했고 종갓집의 안방에는 오랜만에 부부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어 나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종갓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했는데 그들에게 종갓집은 단순히 권세 있는 집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지표이자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서윤이 되찾아준 가문의 정기는 마을 전체의 기운을 살려내어 농사도 잘 되고 병마도 물러갈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을 선사했으며 사람들은 이제 서윤을 우리 마을의 보배라 부르며 존경을 마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종갓집의 촛불은 더욱 밝게 빛났으며 그 빛은 절망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사방을 비추었고 쫓겨난 며느리의 피눈물은 이제 가문을 적시는 축복의 단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들기 전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무수한 별들이 자신을 축복하는 듯 반짝이는 것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결국 이 찬란한 평화를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가문을 지켜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갓집의 낡은 나무 기둥들은 서윤의 숨결을 느끼며 300년의 잠에서 깨어난 듯 생기를 띠었고 집안 구석구석에 깃든 조상들의 홀령들도 서윤의 장한 행동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보호해 줄 것만 같은 신비로운 기운이 방 안 가득 감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으나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종부의 일상으로 돌아가 부엌을 살피고 장독대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일손 하나하나에는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가문은 이제 안팎으로 안정을 되찾았고 서윤의 명망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많은 이들이 그녀의 지혜를 배우러 찾아오는 등 종갓집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았던 세상의 편견에 복수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가장 고귀한 승리를 쟁취했고 이는 후대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팻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자신이 머물던 오두막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가끔 그곳을 바라보며 초심을 다잡기로 했으며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빚어내는 용광로와 같음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종갓집의 마당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서윤의 인자한 목소리와 하인들의 활기찬 대화가 가득했으며 그 소리는 마치 풍경소리처럼 맑고 고운 울림이 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복수는 피의 복수가 아닌 빛의 복수였으며 어둠을 몰아내고 진실의 등불을 밝힌 그녀의 용기는 영원히 종갓집의 전설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의 불씨는 꺼졌고 그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희망의 싹이 돋아나 종갓집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지켜낸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하며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집안을 가꾸었고 가문은 그녀의 손길 아래 날로 번창하며 마을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300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종갓집이었으나 서윤이라는 한 여인의 지혜와 인내 덕분에 그 역사는
더욱 깊고 풍성해졌으며 이제 종갓집의 대문은 모든 이를 환영하는 따뜻한 품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 굳건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서유는 밤마다 고요한 마당을 거닐며 조상님들의 숨결을 느끼고 자신이 이 가문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더 이상 원망이나 아픔은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 차 그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깊어가는 밤 종갓집의 기와 위로 내려앉은 어둠은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꿈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담요와 같았으며 서유는 그 아늑함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며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기다리는 희망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300년 세월을 견뎌온 종갓집의 기와 지붕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려앉으며 마을의 평화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모진 풍파와 소란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지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서윤의 정갈한 손길이 닿아 은은한 나무 향기와 정돈된 온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슬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부지런한 빗자루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이 유서 깊은 가문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실감하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으며 마당을 감도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여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하는 듯했습니다. 서유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장독대로 향하여 항아리들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가문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온기들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그 안에 담긴 장들은 서윤의 어진 성품을 닮아 더욱 깊고 구수한 맛을 내며 익어갔습니다. 예전처럼 쫓겨날까 두려워하며 눈물 짓던 연약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300년 종가를 책임지는 당당한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이 그녀의 모든 몸짓과 표정에 서려 있어 집안의 질서를 굳건하게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이제 안방 깊숙한 곳에서 서윤의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지켜보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매일 조상님들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을 마주할 때마다 고마움과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혔으나 서윤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이제 지난 일은 잊으시고 편히 지내십시오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 고부를 잇는 인연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가문의 모든 권한을 서윤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며 집안은 비로소 진정한 화합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진사는 사랑채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힘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아내 서윤이 겪었던 고초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그녀의 방을 찾아 안부를 묻고 집안 대소사를 상의하며 부부간의 신뢰를 쌓아갔으며 더 이상 주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가장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진사는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찻상을 마주하며 가문의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아내의 어진 마음임을 깨닫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종갓집을 지나갈 때마다 서윤의 덕망을 칭송하며 자신들의 집안에도 그런 어진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윤은 마을의 대소사를 챙길 때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했으며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종갓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여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명망은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가 가문의 위상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사람들은 서윤을 가문을 구한 여장부라 부르며 그녀의 지혜와 인내를 배우고자 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무르익어 종갓집 마당의 오래된 감나무에 주황색 감들이 탐스럽게 열렸는데 이는 마치
가문에 찾아온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서유는 하인들과 함께 감을 수확하여 정성스럽게 곶감을 만들며 집안의 겨울을 준비했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식구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하인들은 서윤의 자애로운 보살핌 아래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했으며 집안 곳곳에서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300년 고택은 다시금 생생한 생명력을 얻어 마을의 활력소가 되는 기분 좋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문에는 또 하나의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서윤이 마침내 태기를 보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온 마을의 축제가 되었고 문중 어른들은 하늘이 서윤의 정성과 인내를 갸륵히 여겨 복을 내리신 것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조상님들께 감사의 절을 올렸고 이제는 아들이나 딸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가문의 정신을 이어가기만을 바라는 성숙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태교에 전념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윤의 복수는 피를 흘리는 잔혹한 방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악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고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쫓아냈던 이들을 원망하기보다 가문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집중했고 그 결과 가문은 시련을 거쳐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투명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인내와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어 세상을 밝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종갓집에 부엌은 연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았으며 서윤은 마을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잔치를 베풀어 그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힘썼습니다. 잔치상에는 서윤의 손맛이 배어있는 정갈한 나물과 고기 요리들이 가득 차려졌고 노인들은 음식을 나누며 가문의 역사와 조상들의 지혜를 후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서윤은 그 중심에서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포용력을 발휘하여 종갓집 안주인으로서의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하얀 눈이 기와 지붕 위로 소복이 쌓일 때면 종갓집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서윤은 따뜻한 화로 옆에 앉아 남편과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그녀에게 오두막에서의 추운 밤들은 이제 현재의 따뜻함을 더 빛나게 해주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으며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안도감 속에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은 서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로 했는데 이는 정당한 마음가짐과 인내가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마을은 자연스럽게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는 학문의 고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가문을 넘어 마을 전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그녀가 지켜낸 종갓집의 대문은 이제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가끔 자신이 머물던 산속 오두막을 찾아가 그곳을 정돈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는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가문을 돌보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보다 단정한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했고 하인들에게도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서윤의 행동은 집안 구성원 모두가 가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으며 종갓집은 단순히 건물의 수명이 긴 집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3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흐르는 진정한 명가로 거듭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봄바람이 살랑이며 대지에 생명이 돋아날 무렵 서윤은 드디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였고 집안에는 10년 만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달려와 가문의 경사를 축하했으며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복덩이자 서윤의 인내가 낳은 보배다라며 대성통곡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진사는 아기를 보며 아내 서윤의 손을 꼭 잡고 평생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겠노라.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고 서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자신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아이의 100일 잔치날 종갓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성대하게 꾸며졌으나 그 화려함 속에는 허례허식이 아닌 진심 어린 축하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성스럽게 떡을 빚어 마을 모든 가구에 돌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며 늦은 밤까지 잔치를 즐겼습니다. 이제 종갓집의 대를 잇는 문제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으며 서윤이 확립한 어진 가풍 아래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여 가문의 전통을 더욱 빛내줄 것이라는 확신이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재운 뒤 고요한 달빛 아래 마당을 거닐며 조상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제 거울처럼 투명하고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시련이 결국 이 찬란한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여인이 거쳐간 이 마당에서 서윤은 자신만의 흔적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남기게 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가문을 구한 성녀로 후대에 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서윤은 방 안으로 들어와 식구들이 잠든 모습을 하나하나 살피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만끽했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가문의 미래를 축복하는 따스한 온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 진사는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당신 덕분에 우리 가문이 살았습니다라고 나직이 속삭였고 서윤은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며 남편의 곁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종갓집의 기와 위로 떨어지는 별빛은 이 행복한 가문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영롱하게 반짝였고 산들바람에 실려온 매와 향기는 방 안 가득 퍼져나가 식구들의 꿈길을 향기롭게 적셔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지만 서윤의 지혜와 인내가 만들어낸 종갓집의 기적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전설처럼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쫓겨난 며느리라는 낙인을 스스로 씻어내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가문을 통합한 위대한 어머니이자 안주인이었으며 그녀의 삶은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300년 고택의 낡은 나무 기둥들은 서윤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깊은 잠에 들었고 가문의 정기는 내일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은 코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참으로 평안하구나라고 혼잣말을 하듯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지난 10년의 한과 고통을 완전히 씻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선언하는 축복의 말씀과도 같아 듣는 이의 마음을 더없이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서윤의 어진 마음을 품고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되찾은 평화로운 종갓집의 안방처럼 따뜻하고 아늑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창밖에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방 안의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는 이 밤, 서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남겨두고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 평온한 휴식을 선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려 합니다. 이제 모든 시름을 잊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종갓집의 300년 기운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고 서윤의 인자한 미소가 여러분의 머리맡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서윤은 남편과 아기를 번갈아 보며 행복한 꿈을 꾸듯 눈을 감았고 종갓집의 밤은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고요한 풍경을 완성하며 깊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가문의 평화를 축복하는 달빛만이 대지를 비추는 이 시각. 여러분의 마음도 서윤의 방처럼 온기로 가득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어진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른다는 옛 이야기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300년의 세월을 이겨낸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깊고 평화로운 안식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 산골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종갓집의 소슬대문 위에 걸린 등불만이 은은하게 빛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도 서윤의 기도처럼 맑고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은 짧고 평화는 길게 이어질 것이니 내일의 근심은 내일로 미루고 지금 이 순간의 안락함만을 느끼며 포근한 이불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서윤의 피눈물은 이제 찬란한 보석이 되어 가문을 비추고 그 빛은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고 고요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